내 나이 이젠 40대 초반,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아내가 35살 애가 둘씩이나 있는 아줌마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중반의 대학생을 채팅앱으로 만난 사실이 드러나 우리는 1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나와의 잠자리도 구우면서까지 그동안 젊은 놈과 놀아놨다는 거에 화가 치밀어 올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둘 사이의 종착지는 이혼밖에 없다고 여겼죠. 그래,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젊은 놈과 그 집까지 붙어먹었지. 이제는 혼자 먼짓거리를 하던 잘해봐라 싶어 뒤도 생각하지 않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총각 시절 그녀가 임신까지 했는데도 홀어머니 밑에서 불하게 자란 집안이라며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도 못 올린 채 사랑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고 둘이서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사랑스런 나이 첫 아들을 맞았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라 단칸방에서 세 식구는 나름 재미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내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고 싶어 주말마다 외식도 하고 가족여행도 자주 다니며 그럴 때마다 아내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부모님들도 이젠 포기한 듯 우리 사이를 인정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셨고 점점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아이가 유치원 다닐 무렵 이제 좀 살만해지니깐 아내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며 지루하고 무료하다면서 우울증에 짜증이 심해지더군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이를 하나 더 갖기로 하고 제가 정말 꿈꿔오던 이쁜 딸아이까지 갖게 되었답니다. 전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하던 일까지 미뤄가며 아내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첫 아이까지 유치원 등하원까지 챙겼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남편이 참 대단하다, 부부 사이가 참 좋다 말을 할 정도로 다들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죠. 우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아내는 점점 더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무료해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아 수영장에 헬스를 끊어주며 사람들과 어울려보려고 했지만 큰 도움은 안 되더군요. 그 무렵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거의 반년 동안을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수습하느라 뛰어다녀야 했고 고혈압이라는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어하던 아내에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회사 일이 정리될 무렵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핸드백에서 내가 사준 핸드폰 말고 또 하나의 핸드폰이 더 있더군요. 순간 아내에게 남자가 있구나 뇌리를 스쳐가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 그때의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더욱더 기가 막히는 것은 만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더군요. 그것도 한 명은 20대 대학생과 한 명은 가정이 있는 연상의 유부남. 저녁에 조심스럽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외도 사실을 인정했고 나와 같이 사는 일상이 너무 지치고 싫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내가 회사 일로 바쁜 동안 딴 놈들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뒤 그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따로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엄마 없이 살아야 하니 더 씩씩하게 살자고 말하고 혼자 몇 시간 동안을 엄청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흘릴 눈물을 다 쏟아가면서요. 집안 살림의 회사까지 혼자서 챙기며 어느 정도 혼자 해낼 정도로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전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저한테는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바로 용서해달라는 글들을 처음으로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요할 정도로 꾸준히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요. 저는 모든 신뢰와 사랑이 깨진 상태였지만 회사도 바빠지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점점 지쳐 갈 때였고 또 둘째도 많이 어려 손이 많이 갈 텐데 매번 옆집 아줌마에게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또 전처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작은 애는 날 볼 때마다 엄마 보고 싶다고 징징대고 울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과는 말하는 것조차 역겹고 옆에 있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랑 사는 게 지겹다고 했잖아요.
또 남자를 2명이랑 동시에 만나며 나와의 잠자리도 거부하면서까지 그놈들과 붙어먹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 때문에 결국 1년 만에 전처는 집으로 들어왔고 내가 집을 구해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대신 위자료 없이 이혼했으니 아이들 양육비만 통장으로 이체시켜놨고 생활비는 내가 1년 동안 새 식구와 살면서 사용했던 금액만 주고 있네요. 전처는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자꾸 저보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안방에서 자고 가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 아빠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사는 거라고 말해놨다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처와 안방을 쓰게 되었고 나한테 미안했는지 하고 싶어서 그런지 첫 합방 날부터 계속 날 유혹해오는데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새벽에 내가 잠들어 있을 때들이 돼서 결국 어떨결에 한 번을 하고 말았네요. 전처의 몸이 불이 올랐나 아주 환장해서 해대는데 간만에 여자 맛을 봐서인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군요. 한 번이 어렵지 2번째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참 몸종이 무섭지 요즘은 주말마다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버렸고 점점 전처에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하더군요. 아내의 텅 빈 화장대와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품 사고 옷 사 입으라고 10만 원을 주고 나왔네요. 전처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해져 오는데 참 사람 정이란 게 무섭긴 합니다. 그렇게 죽일 듯 싫었는데 막상 환하게 웃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하네요.